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16면입니다. 고령 운전자 10년 새 282% 증가. 교차각, 도로표지 개선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 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운전자가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거리로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나서부터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정지선 전방에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한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 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 2천 건에서 3만 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 수행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도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 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동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동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번지대는 0.3%, 70대는 0.4%가량의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 표지를 사용하는 등 도로 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회전 경로에 노면 표시와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판단을 돕는 방향도 담고 있다. 긴급 자동 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역시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걸맞게 발광 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병관 연구위원은 또한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 2020 컨설팅 종합감사 사례집 발간 규정 위반 사례 알기 쉽게 전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추진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주요 지적 사항 및 수범 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사행정 분야, 재난안전 분야, 예산회계 분야, 예방민원 분야, 정보통신보안 분야 등 5개 분야별로 법령 미준수와 업무 처리 부정적, 관리 소홀 등을 실제 발생한 사례와 관련 규정,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천부를 발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남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소방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업무 부적정 처리 등 155건을 적발해 시정 67건, 주의 8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또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장루 요루 장애인 전용 세척시설 설치, 경기도가 도 위탁시설인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도 공공시설 최초로 장루 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장루 요루 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이란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괄약근 같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문의 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용변기를 갖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소수장애인 배려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 장루 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층 로비 남녀 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 1개씩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척시설은 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쌓인 오후 6시 중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지역번호 031-299-5014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소수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68%가 만족, 가정에 도움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8%, 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였다. 또한 이용자 95%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76%가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응답이 95%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 신청 이용 성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했다. 각 분야별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는 홍보 분야에서 정보이해 용이성 65%, 신청 분야에서 신청기간 충분성 88%, 이용 분야에서 사업대상 적절성 81%, 성과 분야에서 이용대상 도움 89%로 확인됐다. 반면 신청 방법 편리성, 방문 40%, 사업 내용 만족도 50만원 지원 38%, 사업이용 편리성 37%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았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향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데 이번 만족도 조사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 신청 방법 편리성 항목이 다소 낮게 평가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출산 모든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82%B다.